아이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독서를 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 읽기를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해 나가는 경우들 또한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읽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 독후감도 쓰고 여러 과정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쓰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그냥 문제풀이라는 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풀이가 닫힌 질문으로 이루어진 문제풀이인 경우, 책에 나와 있는 주인공의 나이는, 책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사는 마을은, 책에 나온 주인공이 입은 옷의 색깔은? 그래서 이런 식의,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어떤 물음, 닫혀 있는 질문을 하는 경우, 이런 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럼 독서를 할 때, 우리가 독서를 하게 될 때 어느 부분에 치중해서 글을 읽어 내려가게 될까요?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독서, 암기하기 위한 독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닫혀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주인공의 나이를 맞추기 위해서, 주인공이 입은 옷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책을 읽었는지를 파악하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 내려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깊이 있게 사고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요? 바로 소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소통을 해? 문장을 읽으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소통하면서 읽는 거예요. 글들을 읽잖아요. 그러면 친절하게 뭐 질문을 해주거나 무언가를 문제 풀듯이 물어보면서 이렇게 글들이, 답변이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물음표가, 어떤 물음표의 문장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질문들을 던지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문장을 읽어내가면서, 그래, 너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지?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한 문장 더 읽어보고 더 읽어보고 파악해 나가는 거죠. 나 잘 모르겠는데 혹시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겠어? 하면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또 예시가 나오고요. 너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구나. 그 주장하는 근거들 조금만 더 이야기해 줄래? 그러면은 또 하나씩 그 근거들을 이야기해 나갑니다. 하면서 이제 또, 그러니까 너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이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꾸 소통하면서, 활자와 소통하는 거예요. 활자와 소통하면서 책을 읽어 내려가게 하라는 거죠. 읽고 생각하게 하라. 읽고 이해하게 하라. 그러면서 읽으면서 그 안에 숨겨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하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 시간을 갖습니다. 발표하기 수업 시간을 갖는데, 그 발표하기의 그 과정 하나가 바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기입니다. 소통하는 발표를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소통하는 발표이기 때문에 칠판 안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 나가는데, 그 글자를 읽어 내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선생님에게 소통하면서 발표해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접속사도 이제 숨겨두고서 발표해 나가면서, 소통하면서 그에 알맞은 어떤 접속어들을 써 나가도록 이렇게 발표를 시키는데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편하게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의 흐름을 보면서 때로는 질문도 던져야 하고, 때로는 그 내용에 맞게, 문맥의 흐름에 맞게 접속어들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머리를 자꾸 써야 하잖아요. 머리를 쓰고 머리를 굴리고 두뇌를 그야말로 활발하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이들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땀이 난다. 머리를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땀이 난다 할 때, 운동 열심히 했을 때, 뭐 태권도 하고 나서, 혹은 달리기 하고 나서, 피구하고 나서, 농구하고 나서 땀 흘리는데, 발표하면서도 땀 나나요? 이렇게 질문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뇌를 열심히 움직여주면은 땀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머리를 쓰면서 공부를 해 나갔다는 거죠. 머리에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운동을 해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이제 머리를 쓰고 움직이고 이렇게
내 안에 머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머리 운동을 계속 해 나가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길들어지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익숙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일상 책 읽기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책 읽기 이후에 이렇게 함께 하면 좋은 것으로 독후감을 쓰던가, 독후감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면 어떤 짤막하게라도 어떤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주면 좋다? 소통하는 발표하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하며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책을 읽어 내려갔는지, 이해하면서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내 안의 생각들을 제대로 잘 정리해 나갔는지, 의미를 잘 파악하면서 또 다른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만큼 활자와 소통해 가면서 책을 읽었는지, 얼마만큼 의미를 파악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읽었는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학년 친구들 있잖아요. 쓰는 게 정말 힘든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음독하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리 내서 읽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다 보면은 아이가 잘 이해하면서 책을 읽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문장들을 읽을 때, 조금 긴 문장들을 읽을 때, 긴 호흡의 글을 만났을 때 엉뚱한 곳에서 끊어 읽는다 했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게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서 끊어 읽는다 했을 때 어머니께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의미 단위로 끊어 읽도록. 그리고 자꾸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 그런 연습을 해 나가다 보면은요, 책을 이해해 나가면서 읽어 나가게 된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 읽기 관련된 이야기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